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신일본제철, 미쯔비시 이런 데죠. 식민지 시절에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죠. 끌고 가서 강제 노역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박정희 정부 때 맺어진 한일 협정으로 국가 간 협정 의무 배상 의무는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저는 당연히 개인 피해 배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것과 관련한 소송이 199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있었는데 판결이 잘 안 나고 왔다 갔다 하다가 2018년에 결국 소중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신일본 제철, 조선인 노동자들한테 배상해.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의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요 씨 등은 지난 1997년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자 우리 법원에 지난 2005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 2심을 뒤집는 취지의 판결을 했고, 파기환송심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5년 동안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7월에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원고 4명 가운데 올해 94살인 이춘식 씨를 제외하고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씨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외교 마찰 소지가 있는 이 사건의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공모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일본 기업들이 배상 안 하고 버티죠. 그러면 또 어떤 소송이 벌어지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그 돈을 갖고 배상을 하게 하는 소송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이 국내에서 들고 있는 재산들, 그중에서 미쯔비시 같은 거는 국내 특허 출원해 놓은 특허권 같은 것들을 강제 압류해서 팔아치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관련 소송이 벌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바로 배상이 안 되고 또 몇 년을 또 시간을 또 끕니다. 그 시간 동안 이 강제 노역 당한 그 피해자 분들은 계속해서 돌아가시죠. 이제 고령이 되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22년 8월 우리 외교부가 대법원에 문서를 하나 보냅니다. 외교부는 지난주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대법원에 판결을 늦추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늦춰달라는, 쉽게 말하면 집행 절차를 지연시켜달라, 집행 절차를 미뤄달라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사법부에 제출한 것이고, 이런 가운데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또다시 77년 전 당시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을 지급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후생노동성산하 일본연금기구는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에게 우리 돈 931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을 미뤄라. 우리가 일본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온 방안이 뭡니까? 제3자 배상안입니다. 말이 좋아서 제3자 배상안이지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원, 대법원은, 한국 대법원은 야, 미쯔비시, 신일본 제철, 한국인들, 조선인들 강제가 됐든 어찌됐건 끌고 가서 인권 침해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사람들 많이 죽고 다치고 상하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했잖아.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배상해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거 일본 기업이 배상하지 마. 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할게.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한일 계속 한국과 일본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 이런 이런 안을 들고 와서 셈자 배상안을 두고 나온 거죠. 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인터뷰를 9면에 걸쳐 대서특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을 단행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한일 관계 정상화는 대선 공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선 향후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초대를 했고 자신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큰 진전이고 성과라며 강제동원 해법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제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하는 이제 윤석열이 일본에 가서 기시다와 정상회담을 하기 하루 전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내용도 내용인데 이런 내용도 내용인데요. 이걸 3자 배상안을 통해서 하겠다, 뭐 지소미아 다 복원하고 이것도 그런데 뭐 그거 다 아시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일단 아직 정상회담을 안 했잖아요. 정상회담을 안 했는데 카드를 다 던지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실문지들은 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인데 우리 패를 다 까고 니네 거 우리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외교의 이응자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왜 외국 언론이랑 단독 인터뷰로 발표를 합니까? 이거는 국내 언론을 되게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대통령이 한일 정부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한국 언론사와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본 언론사를 하나를 컨택해서 거기에 한국 기자들 모르게 짠하고 발표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이런 일은 없어요. 제 20년 기자 생활 해봤지만 없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외신 언론과 중요한 국내 정책을 발표했으면 그 기자단에서 난리 쳤을 겁니다. 들고 나서 막 보이콧하고 앞으로 니네가 그 밝히는 보도자료는 다 안 받아 쓰겠다라고 하고 막 난리 나고 항의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한국 기자들이 뭐 기자가 아니죠. 다 외람이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 정상 이 내용은 어차피 이렇게 합의가 될 거라 그러면 기시다 만나서 합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합의입니까? 그냥 조공이지? 조공 바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조공이든 뭐든 합의든 뭐든 하고 나서 발표를 하는 거지. 합의도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조공 드릴게요라고 미리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참 모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추진이 돼서요. 배상에 필요한 게 140억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돈을 거의 다 포스코가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포스코에 기금을 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은 40억 원인데 포스코가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었으니 강제징용 피해자를 좀 돕자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덜어준다는 비판입니다. 피고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본 기업의 참여가 없이 시작하는 게 맞냐? 없는 거죠. 없이 시작한다는 거. 예, 맞다라는 건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기금 출연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의 돈으로 대신 변제하는 방식을 추진할 경우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거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라고 해서 수령을 거부해요. 할머니가 수재민입니까? 불이웃입니까? 그 금액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일본은 사과를 받아야죠. 간단하게 우리들 전체로 피해자라는 것이 하나만 하는 짓거리 하지 마! 결국 토론회는 급하게 끝났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오늘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정부안을 확정해 피해자들을 일일이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령을 거부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탁을 합니다. 일부가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 코미디가 벌어집니다. 또 여기서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을 정부가 법원에 맡기기로 했죠. 하지만 법원이 단 한 건의 공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대신 갚을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정부가 서둘러 배상 절차를 끝내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탁 서류를 안 받아준 거죠. 이게 공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안 받겠다는데 이걸 왜 법원에 와서 공탁으로 해서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손쉽게 해결하려고 한 건데 법원 직원들의 이런 행동은 사실 그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예, 용감한 거죠.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는 거를 판사도 아니고 그냥 그 법원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뭐 직급이 높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실무자들은. 근데 이게 실무자들이 봐서 이게 그냥 당사자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제3자가 와서 공탁을 맡기겠다고 하는 게 맞나?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공탁을 안 받아줬으니까 우리도 계속 안 받아줄래? 그때 법원 공무원들이 이런 결정을 했던 것들이죠. 예, 갈수록 첩첩산 중인데 다음에 전해드릴 건 한국 해군이 일본 우길기에 경례를 하는 일이 벌어졌죠.